결혼 4년 차를 맞이한 35살의 민준과 33세 유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민준은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유진은 동네에 있는 중형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하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저녁 수업이 많았고 시험 기간이나 방학 때는 보강 수업까지 겹쳐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직업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2년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고 신혼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결혼 전부터 학원 강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민준도 그녀의 업무 패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녁 9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도 있고 학부모 상담이 길어지면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위해 저녁을 미리 챙겨두거나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놓곤 했어요. 유진은 늦게 돌아와서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민주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평일에 쌓인 피로 때문인지 주말엔 집에서 쉬는 걸 선호했고 민주는 그런 아내를 배려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도 서로 이해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줬죠. 민준의 부모님도 유진을 며느리로 만족스러워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의심은 민준의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업무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유진도 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자리를 잡아가며 학생 수가 늘어났고 학원 측에서도 그녀를 중요한 인력으로 대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민주는 곧 있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고 유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30대 중반의 부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고 학원 일정이라는 이유는 언제나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죠.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는 말, 모의고사 채점이 밀렸다는 설명 보강 수업이 추가됐다는 이야기들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그만큼 불규칙하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4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진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샤워였어요. 전에는 거실에 앉아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에 씻곤 했는데 요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서나 침대에 누워서나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어도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의 사나흘은 되었습니다. 유진은 늘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민준에게 학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민준은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몸 관리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푹 쉬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유진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민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대견스러울 뿐이었어요. 신뢰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의심이라는 감정은 민준의 마음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늦은 귀가는 점점 더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10시 이후 귀가가 어느새 사나흘로 늘어났고 때로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생겼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면 유진은 늘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 보강 수업이 추가됐다. 모의고사 채점이 밀렸다는 설명이었죠. 민주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그만큼 바쁘고 불규칙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를 믿었고 그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유진의 스케줄이 더욱 빡빡해 보였어요. 고3 담당 강사라서 수능 준비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내신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 질문이 쏟아져서 수업 후에도 한참 동안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방학 때는 특강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히려 학기 중보다 더 바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자신은 정시에 퇴근하는데 아내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니까요. 유진이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샤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 욕실로 향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것도 서두르는 듯 했죠. 민준이 오늘 저녁 어땠냐고 물어도 샤워부터 하고 이야기하자며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샤워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30분 넘게 욕실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유진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 말을 걸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래, 응 정도의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했지만 민준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학원 업무나 학부모들과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가끔 유진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낸 건가 정도로만 여겼어요. 옷장 안에는 새 옷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원래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색상을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구입했어요. 디자인도 예전보다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죠. 화장대 위에는 새로운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고 향수도 몇 개 추가됐습니다. 민준이 새 옷 샀네 예쁘다고 말하자 유진은 학원에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학부모들 눈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죠. 출근 준비를 하는 유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히 머리를 묶고 가벼운 화장만 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1시간 가까이 준비 시간이 걸렸어요.
머리 스타일을 여러 번 바꿔보고 화장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옷도 여러 벌 꺼내서 입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했죠.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학원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원장과의 면담이 있거나 학부모 설명회 같은 행사가 예정된 건 아닐까 추측했어요. 유진에게 물어보면 그냥 평소처럼 수업만 있다고 했지만 민주는 아내가 자기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거라 생각하며 대견해했습니다. 주말에도 유진은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집에서 쉴 때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냐고 물으면 학원 동료 강사들이나 학부모라고 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주말에도 문의가 많다며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죠. 민주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주말까지 일 생각을 해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며 위로했어요. 유진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아내의 일이 바쁘고 힘든가 보다 생각할 뿐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유진은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고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바로 화면을 켜서 메시지를 읽었어요. 민준이 자려고 불을 끄면 유진은 화면 밝기를 낮춘 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가끔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었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냥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신뢰는 여전히 단단했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유진은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려던 민주는 문득 유진이 다니는 학원 홈페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분위기인지 수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죠. 노트북을 켜고 학원 이름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이트였고 강사 소개란에는 유진의 사진과 양력도 올라와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던 민준의 시선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멈췄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전 강좌 휴강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니 학원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금요일 하루 전체 수업이 없다는 공지였습니다. 고3 특강반을 포함한 모든 강좌가 휴강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이었어요. 민주는 아 그렇구나 하며 별 생각 없이 공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칠 전 유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번 주 금요일에 보강 수업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고3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서 따로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늦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그때 그래, 알겠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하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학생들을 위해 추가로 수업까지 한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학원 홈페이지에는 금요일 전체 휴강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유진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헷갈린 건지도 모르죠. 아니면 보강 수업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었어요. 민주는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2일 전 강좌 휴강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유진이 말했던 그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학원이 휴강인데 어떻게 보강 수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공지사항을 더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공지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휴강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화요일에도 전체 휴강이 있었더군요. 민주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유진은 분명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고 했던 기억이 났죠. 그런데 학원이 휴강이었다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착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민주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유진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의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공지와 아내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원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민주는 최근 몇 주간의 유진 행동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시간 집에 오자마자 서두르는 샤워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달라진 옷차림과 화장. 그리고 이제는 일정마저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모두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금요일에 학원 휴강이던데 보강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엔 너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유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죠. 민주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확인해 볼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이번 주 금요일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물어보는 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면 유진이 그날 보강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할 테고 그때 학원 쉬는 날 아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보통 10시쯤 들어왔으니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죠.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지만 아직 최악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오해였기를 바랐습니다. 아내가 날짜를 헷갈렸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출근하면서도 내내 유진과의 대화를 생각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차라리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회사를 나서면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은 밝은 목소리로 받았죠. 오늘 저녁 어때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하고 물었더니 유진은 예상대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보강 수업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민주는 그래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노트북을 켜서 다시 한번 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금요일 전체 휴강 공지가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유진은 방금 전화에서도 보강 수업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학원이 쉬는 날인데 보강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최근 몇 달간의 생활비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연결된 카드였고 주로 유진이 생활비를 결제할 때 사용했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지난 석 달간의 사용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화면에 쭉 나열된 결제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마트, 편의점, 주유소, 카페 등 일상적인 소비 패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도심에 있는 특급 호텔 라운지 이름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2달 동안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5차례 결제가 이뤄졌더군요. 금액은 매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제 시간은 주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민주는 그 호텔 위치를 검색해 봤습니다. 유진이 다니는 학원에서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죠. 학원 근처도 아니고 집 근처도 아닌 전혀 동선상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민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차량 블랙박스 앱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운전하는 차에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했어요. 원래는 주차 위치를 찾거나 사고 발생 시 확인하려고 설치한 기능이었죠.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에도 같은 앱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유진 차량의 이동 기록을 조회했어요. 최근 한 달간의 동선이 지도 위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학원으로 가는 경로,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경로가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날짜에는 다른 동선이 보였습니다. 학원을 출발한 차량이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한 기록들이었어요. 민주는 그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에서 봤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4차례 이상 학원에서 호텔로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류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고 그 후 집으로 돌아온 기록이 이어졌어요. 민주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유진은 학원이 끝나고 호텔로 가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11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어 하고 인사했죠.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수고했어 하고 대답했어요. 유진은 곧장 샤워를 하러 갔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도 금방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혹시 학원 동료와 업무 미팅을 호텔 라운지에서 한 건 아닐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도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유진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앉았어요. 민주는 책을 읽는 척하며 슬쩍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휴대폰 화면에서 알림이 울렸고 잠깐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8시 체크인 괜찮지라는 짧은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은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낸 후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장을 넘겼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어젯밤 본 메시지 내용을 되새겼죠. 8시 체크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서 쇼핑하고 올 거라고 했죠. 저녁 때쯤 들어올 테니 저녁은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겠어 하고 대답했어요. 유진은 점심때쯤 집을 나섰고 민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결심했죠. 오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 되자 민주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 기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 호텔이었어요. 차를 운전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본 메시지와 모든 정황들이 그냥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민주는 악물었던 입술을 풀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호텔에 도착한 민주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며 주차된 차량들을 살폈어요. 2층 저층을 돌다가 지하 2층 구석진 자리에서 유진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죠. 민주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유진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갔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호텔을 찾는 이들이 많았죠. 민주는 구석 소파에 앉아 로비 전체가 보이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정문 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8시 10분이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8시라고 했으니 이미 위층 객실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주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로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민주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었죠. 오늘 오전에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밝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진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주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유진과 남자는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고 유진은 그 남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그냥 아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죠.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호텔 정문 밖으로 나갔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정문 앞 발레 파킹 구역에서 남자의 차가 먼저 도착했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남자는 유진에게 뭔가 말을 건넸고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 같았어요. 남자는 차에 타기 전 유진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죠. 유진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다가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기둥 뒤에 숨어 모든 걸 지켜봤어요. 유진이 주차장으로 사라지자 민주는 힘이 쭉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죠. 4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주는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죠. 유진은 민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겠죠. 민주는 핸들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했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모든 걸 기록해둬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유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은 밝게 웃으며 어왔어 하고 인사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다며 쇼핑한 옷 가방을 보여주기도 했죠.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잘 샀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유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샤워하러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일요일 민주는 유진이 외출한 사이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했어요.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찍힌 날짜와 시간 금액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총 8차례의 결제가 확인됐죠. 가장 최근 것은 어제였고 가장 오래된 건 넉 달 전이었습니다. 민주는 각 결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파일명도 알아보기 쉽게 바꿨습니다. 블랙박스 앱에 접속해서 차량 이동 기록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학원에서 호텔로 향한 경로가 지도에 선명하게 표시된 화면들이었어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체류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민주는 이 자료들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블랙박스 기록을 대조해 보니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호텔 라운지, 결제와 차량 이동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패턴이었죠. 학원 홈페이지에 휴강 공지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된 공지사항 화면이었어요. 유진이 보강 수업이 있다고 말했던 날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날짜는 학원 전체 휴강일이었는데도 유진은 학원일이 있다며 외출했던 기록이 있었죠. 민주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목격한 장면도 가능한 한 자세히 메모해뒀습니다. 날짜와 시간, 유진과 함께 있던 남자의 외양 두 사람의 행동 등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발레 파킹 구역에서 헤어지는 장면까지 순서대로 기록했죠. 민주는 호텔 주차장 영수증도 챙겨뒀습니다. 자신이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어요.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도청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금요일 저녁 민주는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 기록, 학원 휴강 공지 캡처 그리고 목격 내용이 적힌 메모까지 모두 살펴봤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이고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배우자와 대면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하라고도 했어요. 유진이 부인하더라도 증거 앞에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죠. 민주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유진에게 오늘 저녁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유진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저녁에 얘기하자며 넘어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죠. 그날 하루 민주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민주는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출력한 카드 내역 블랙박스 이동 기록, 캡처 화면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모두 준비했죠. 유진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민주는 카드 내역부터 하나씩 유진 앞에 밀어놨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도심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한 내역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고 블랙박스 이동 기록도 보여줬죠. 학원에서 호텔로 향한 경로들이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학원 휴강 공지 캡처 화면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보강 수업이 있다고 말했던 날들이 실제로는 학원 전체 휴강일이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유진은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지난주 토요일 밤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을 차분하게 설명했죠. 유진이 한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걸어나가는 모습, 정문 앞에서 헤어지며 손을 잡던 장면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그런 유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유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오해라고 말했어요. 그냥 학원 관계자와 업무 미팅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으며 그럼 왜 학원 휴강일에 보강 수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왜 호텔 객실에서 2~3시간씩 머물렀냐고 따졌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죠. 민주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진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유진은 학원 일로 쌓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늘 바빠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외부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만 나눴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새 선을 넘어버렸다고 고백했죠.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로웠다는 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냐고 반문했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주는 이혼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유진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다음 주부터 변호사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죠. 유진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불륜 사실은 자연스럽게 학원 측에도 알려졌습니다. 유진과 함께 일하던 동료 강사 중 한 명이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고 사정을 듣게 됐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원 원장은 유진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어요. 유진은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원장은 학원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다음 학기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원장은 유진을 계약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학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유진은 직장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도 모두 잃게 된 거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지만 유진은 끝까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지만 민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는 논리였죠. 민준은 그런 유진의 태도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민주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이동 기록, 학원 휴강 공지 캡처, 그리고 호텔에서 목격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자료들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들이었고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유진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넉 달간 8차례 이상 반복된 만남은 우발적 실수로 볼 수 없었죠. 재판부는 명백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산 분할 비율도 민준에게 훨씬 많이 배분됐고 위자료도 유진이 민준에게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유진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죠. 유진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준은 집에 없었어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학원 일도 그만뒀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단절됐고 나이도 30 중반이었죠. 이혼 사실과 불륜으로 인한 퇴사 경위는 이력서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유진은 작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겨우 자리를 얻었지만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불륜 상대 남자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유진의 이혼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었어요. 애초에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순간의 외로움과 허영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안정적이었던 결혼 생활, 좋은 직장, 사회적 신뢰까지 모두 무너졌어요. 친정 부모님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유진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유진은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초라해 보였어요. 민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살던 집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아직은 사람들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가끔 유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죠. 헬스장에 등록해서 주 3회 이상 꾸준히 다녔어요.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죠.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보이는 풍경은 이전 집과 달랐어요. 더 넓은 하늘이 보였고 멀리 산도 보였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신뢰라는 기반이 사라진 순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죠. 민주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며 작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죠. 매달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위자료로 나갔습니다. 생활은 빠듯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한때 누렸던 안정과 행복은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과거가 됐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볼 때마다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매일같이 유진을 짓눌렀어요. 밤이 되면 자책과 후회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거짓 위에 유지되던 관계는 결국 끝났고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